학교보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학교보건법 있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왔고 그냥 모르면 못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보건법 중요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정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 상황 및 능력이 있고요. 정신건강 상태가 있고요.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할청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공립과 사립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감, 그 다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건강검사라는 정의 알아두세요. 건강검사, 신체의 발달 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입니다. 보건시설 등은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등 용품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시면요, 선생님 4조의 2 외워주셔야 되죠. 이게 공기의 질 검사가 그 전에 그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바뀌었어요. 1년에 1회였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상하반기에 각각 1회예요. 그러면 1년에 2번인 거예요. 자, 제4조의 2 한번 보세요. 제4조의 2. 공기질의 유지관리 특례가 있죠. 공기질의 유지관리 특례. 이게 학교의 장은 공기의 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건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법에 나온 그대로 알아주세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각각 1회 이상. 그래서 1년에 2번이 됐어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그 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요, 당시에는 1년에 1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공기질의 위생 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이고요.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의 3인데요. 제4조의 3인데 공기 정화 설비 등 설치가 있죠. 학교의 장 유치원입니다. 우리는 유치원의 원자, 교사 안에서 그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교육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기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 정화 설비랑 미세먼지 측정 기기 각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장. 그 다음에 건강검사가 7조에 나오거든요. 건강검사 등은 학교의 장, 우리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의 원장을 뜻합니다. 유치원의 원장이 지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했으면 안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은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간에 의뢰하여 교육부 영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굉장히 있어요, 선생님. 등교중지를 한번 봐주세요. 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입니다. 8조 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유치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제19조 학생의 보건관리에 따르면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 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등 제9조의 2 거기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 나온 게 이 법이에요, 선생님. 보건복지법에 이 심폐소생술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부 장관은요. 유치원이 해당이 되거든요. 유치원의 어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죠. 모든 학생들을 유아죠.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영이 정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지만 시행 규칙에 있다는 거죠.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 어쨌든 우리는 유아들에게 교육부 장관은 실시해야 된다는 건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실시해야 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한 보건교육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따른 유치원의 장 딱 나오죠? 유치원의 장은 교육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매년 교원만도 아니고 교원과 직원 모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서 심폐소생술 이걸 못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3항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은 그 다음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실은 심폐소생술 선생님 배우셨죠? 저도 배웠어요. 심폐소생술. 그런데 막상 정말 제가 정확하고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해본 적은 전혀 없어요. 인형을 가지고 할지. 그리고 저는 실은 말하면 저는 2004년에 한국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저는 실은 CPR, 이 심폐소생술을 CPR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배웠어요. 미국에서 저 전문기관에 가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형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하진 않아요. 근데 영아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가락 2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약하게 줘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같은 경우도 이제 성인을 하는 것도 배우긴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게 하는지 틀리게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건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금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유아들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유아들에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유치원의 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근데 아까 유치원에 어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한마디로 교육부에서 그런 계획을 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유치원의 원장이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 볼까요? 볼 게 있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